네, 안녕하세요. 장기렌트 업체 선정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반떼 장기렌트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구체적인 내용은 아반떼를 장기렌트 하려고 여러 업체들 알아보다 보면은 업체마다 견적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견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은 아반떼 장기렌트를 처음 알아보는 분, 혹은 어떤 렌트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혹은 업체마다 견적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분, 혹은 저렴한 견적의 기준을 모르겠는 분, 혹은 계약 후 추가 비용이 걱정되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것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장기 렌트의 경우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장기 렌트를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7가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조건입니다. 같은 차량이더라도 옵션이나 트림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에 평소에 몇 명 정도 타는지 혹은 꼭 필요한 옵션이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그 견적을 문의할 때도 어떤 차량을 문의할 것인지 이걸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조건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초기 비용 여부입니다. 광고에서 보인 견적이 저렴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선납금이나 보증금이 들어간 금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납금이나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약 기간입니다. 36개월인지 48개월인지 60개월인지 이 중 어떤 기간을 탈 건지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액을 분산하기 때문에 월 요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어느 정도 탈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행거리입니다. 1년에 몇 킬로를 탈 건지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월 요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느 정도 타는지를 보고 그 1년에 몇 킬로 정도 탈 건지 이걸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평소에 다니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그걸 보고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다니는 거리에서 1.5배 정도 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 보험과 정비 조건입니다. 렌트 회사마다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 조건이나 정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필요한 보험 조건이나 정비 조건이 있는지 미리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보험 조건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운전자 연령이나 운전자 범위가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운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정비 조건 같은 경우에도 그 차량을 이용하다가 차량이 망가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험과 정비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출고 시기입니다. 네,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과 한 달 뒤 출고 가능한 차량은 견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언제 필요한지 한번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즉시 출고, 한 달 뒤 출고 혹은 뭐 아무 때나 출고되면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프로모션입니다. 네, 선출고 차량이나 특방가 차량 혹은 뭐 각 분기 마감 직전 프로모션 차량은 좀 더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선출고 차량이나 특방가 차량은 애초에 차량을 떼올 때 좀 더 저렴하게 떼오고 이로 인해서 좀 더 저렴하게 렌트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 그 각 분기 마감 직전의 경우에는 실적 압박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차량 출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를 할 때 아래 3가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원하는 차량을 선출고 차량으로 갖고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 차량을 원하신다면 제가 그랜저를 필요로 하는데 이거 선출고 차량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차량을 특판가 차량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각 분기 마감 직전이라면 최대한 많은 곳에 문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을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로모션 확인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 다음 견적을 비교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렌트 회사의 견적을 비교할 때는 모두 같은 조건을 기반으로 견적을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차량 조건, 초기 비용 여부, 계약 기간, 주행 거리, 보험 정비 조건, 뭐 출고 시기 프로모션 이런 게 전부 다 동일해야지 그 업체마다 견적을 비교했을 때 아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하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모두 같은 조건을 기반으로 견적을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전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문의를 하면 20곳이 넘는 견적을 비교해주는 곳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빠르게 견적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이런 곳에 견적을 비교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댓글에 남긴 업체 또한 20곳의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해주는 업체입니다. 네, 그런 곳에 문의를 한번 남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견적 문의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따라서 견적을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상담원에게 필요한 조건을 말해서 견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즉 견적을 문의하고 나면 다음 날에 상담원에게 전화가 올 텐데 그때 뭐 차량을 1년에 몇 킬로 정도 탈 건지
혹은 전체 몇 개월 정도 탈 건지, 네, 이런 걸 말하면 그 상담 직원이 이러한 경우에는 월 렌트료가 한 달에 34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어떤 금액을 말을 할 겁니다. 네, 그걸 기반으로 여러 곳에 문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한 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견적을 문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견적 문의 사이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저는 컴퓨터 화면이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다 보면 견적 문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전화번호, 희망 모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름은 저는 임시로 테스트, 연락처는 저도 임시로 넣고, 그다음 희망 모델도 카니발 이렇게 어떤 걸 넣고 아래 견적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접수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이제 다음 날에 영업사원이 전화가 와서 네, 1년에 몇 킬로 정도 타고 싶은지, 그다음 전체 몇 개월 정도 타고 싶은지 그런 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답변을 하면서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한번 견적을 남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그 장기 렌트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남겨서 가장 저렴하게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따라서 부디 좀 저렴하게 장기 렌트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